자, 평균 봅시다. 추정할 건데 추정 내용은 어려운데 문제는 안 어려우니까 내용부터 간단히 확인하면, 자, 모집단이라는 것과 전수조사라는 것을 할 건데, 자, 모집단이라는 것은 그냥 정말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 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그걸 모집단이라 하자. 다음에 그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부를 건데, 자, 우리가 뭐 하나 예시를 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3 애들의 아침 식사 뭐 먹었는지 조사를 할 거야. 그러면 시간적으로든 비용적으로든 너무 많은 게 투자가 돼야겠죠?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럼 나는 표본을 뽑자. 이 특정 대상을 따로 뽑아서 거기서만 조사를 하자라고 우리가 이 통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 할 거고, 그럼 그 표본을 조사하는 걸 표본의 조사, 표본 조사를 할 거다. 다음에 이 표본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3 학생들 중에 뭐 100명을 뽑겠다. 그럼 그 100명이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다. 자, 다음에 그 뽑는 과정을 추출이라고 할 거야. 표본을 뽑는 과정을 추출이라 할 건데, 자, 모집단에 속한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부른다. 다음 뭐 여기에 한 개의 자료를 뽑은 후 되돌려놓고 다시 뽑는 걸 복원 추출, 되돌려놓지 않고 뽑는 것을 비복원 추출,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통계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냥 아까 방금 얘기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볼 땐 따로 말이 없을 거야. 뭐 어떻게 뽑겠다, 이렇게 저렇게 뽑겠다, 아무 말도 없을 거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임의 추출, 그때는 그냥 항상 복원 추출로 간주를 하겠대. 자료를 뽑고 다시 되돌려 놓는 방법으로. 다음에 뭐 모집단의 크기에 표본의 크기가 매우 크면 뭐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준 건 우리가 다 복원 추출로 보겠다는 거야. 크게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표본이라는 것에 대해 가정을 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고3 학생들의 식사를 뽑고 싶은데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강원도에서만 뽑을 거야. 그럼 그게 이 자료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 대표가 될 수 없겠죠, 당연히.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뽑을 거면 각 지역에서 뽑아야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신경을 안 쓸 거야. 수학 문제 풀 때의 추출은 항상 대표가 될 애들을 뽑는다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뭐 어떻게 뽑았지 이런 거 아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용어를 설명을 한 거예요. 용어. 뭐 아래 예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 자, 그럼 개념 47 넘어와서 모평균이랑 표본평균 얘기를 할 건데, 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그냥 우리가 하던 거야. 앞에서 정규분포 거기서 그냥 하던 거야.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부를 거다. 다음 이거에 대해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물어볼 거야. 앞에 표본이 붙었다는 건 우리가 아까 이미 추출을 했죠. 특정 표본을. 그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고. 그럼 걔네는 그냥 대문자 x바, 라지 x바, 라지 s 제곱, 라지 s 이렇게 그냥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쓰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진 않을 거예요. 저렇게 라지 x바, s 제곱, s로 나타낼 거고, 그럼 얘네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은 n분의 1에 x1부터 xn까지 더하래. 우리 평균 구하는 방법 알잖아. 별량을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냥 그거 한 거야.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거 말고 분산을 구하는 원래 정석의 풀이가 뭐였을까? 그거는 이항분포되고,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원래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 그럼 평균이면 원래는 n으로 나눠야 돼. 근데 여기 n-1로 나눠져 있잖아.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거는 통계하는 애들만 궁금할 거고, 얘네는 그냥 이런 식이 있다야. 이거 심지어 안 볼 거야. 안 써요, 여러분. 고3 내내 시험 대비 내내 이거 안 쓰고 그냥 이런 게 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인 거 알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거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아래 표준 편차, 뭐 어떤 특정 표본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한 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하면 크기가 3개래요. 크기가 3이라는 건 몇 개 뽑았다는 거야? 크기가 3이라는 건 3개를 뽑았다는 거야. 그럼 뽑은 3개가 1, 1, 4일 수도 있고 2, 3, 4일 수도 있어요. 그럼 뽑았을 때 평균 어때? 같아 달라? 달라. 분산 달라. 표준편차 달라. 어떤 집단을 뽑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그럼 우린 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모집단의 대표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표본을 뽑는 이유가 뭐야? 모집단을 조사하기엔 너무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비용이 그게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대표적인 집단을 뽑아서 그 집단을 조사하자 했는데 집단을 조사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걸 나올 거야.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표본에 대해서 표본의 각각의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 평균을 다시 변수로 볼 거예요. 그럼 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고. 아까 우리 표본 평균을 x 바로 놓기로 했어요. 그럼 이 x 바를 다시 확률 변수로 놔서 이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이해되나요? 전체적인 그림이? 모집단을 조사하기엔 힘이 든다. 그래서 모집단 말고 표본 집단을 이용을 하자. 그래서 표본 집단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표본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다 바뀌어. 그럼 대표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럼 그 바뀌는 애들을 다시 변수로 보자. 그래서 각 표본의 평균 자체를 변수로 봐서 그 변수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용을 하자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EX바는 이게 이 X바가 표본 평균이에요.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했더니 M이 됐대. 이 M이 누구야? M이 누구야? 모평균이야. 모평균. 이거 그냥 EX바는 EX랑 같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모평균은 같아요. 다음에 VX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래. n이라는 건 이 표본의 크기예요. 시그마 제곱은 모분산이에요. 다 마찬가지. 그럼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되겠죠. 표준 편차가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식처럼 암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얘랑 얘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저를 기억해야 우리가 다시 정규분포 이용하겠죠? 방금 한 이 내용들을 한번 아래에서 한번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건데, 자, 모집단과 우리가 모집단과 이 표본 평균 이 둘 사이 관계를 나타내고 싶어서 자, 똑같이 해볼 거야. 1, 2, 3, 4 공 4개가 있어요. 자,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하겠대. 그럼 1, 2, 3, 4 각각 뽑힐 확률은 다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젠 뭐 할 거냐면 모집단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대. 이게 무슨 말이야? 표본의 크기가 2라는 건 2개를 뽑겠다는 말이라고. 표본의 크기만큼 뽑겠다. 그럼 그때 내가 표본을 뽑았을 때 그럼 그 표본 안에서의 표본 평균, 그 평균을 다시 확률 변수로 놓겠다고. x반은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되겠죠? 내가 2개를 뽑을 건데 각각 공을 x1과 x2로 하자, 숫자를. 그럼 평균은 x반은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될 거고, 그럼 이거를 다시 확률 변수로 잡겠다고. 그럼 x1과 x2가 될 수 있는 건 각각 1, 2, 3, 4잖아요.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평균을. 그럼 여기에 등장한 이 평균들이 다시 확률 변수가 되겠다고. 그럼 저 표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될 거야. x반은 1부터 4까지 0.5 단위로 증가할 거고, 전체 16개 중에 개수를 세준 거야. 1개, 2개, 3개 하면서. 그래서 이게 각각의 확률이 될 거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죠.
뭐 평균 확률 분포표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거야. 자, 그럼 구하면 자, EX 반은 변수와 확률을 곱한 거의 합이잖아요. 그랬더니 2분의 5가 됐대. 자, 근데 저 2분의 5라는 값, EX 바가 2분의 5야. 근데 올리면 EX도 몇이었어? EX도 2분의 5야. 그러니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 다음에 분산 구할 거예요. 분산은 우리가 제평평제로 구할 수 있죠? 제평평제로 구한 거예요. 제곱 빼 곱하기 확률, 제곱 곱하기 확률. 해서 구했더니 8분의 5가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 모평균 몇이죠? 모분산. 모분산 몇이 나오죠? 4분의 5 나온 거 아니에요? 자, 모분산이 4분의 5야. 우리 아까 Vx 반을 어떻게 구한다고? n분의 Vx라고. 그럼 얘를 나누라는 거잖아. 지금 표본의 크기 두 개라며. 2로 나눴다고. 그러니까 8분의 5가 똑같이 나오죠. 그럼 분산을 맞게 구했다는 건 시그마도 마찬가지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될 거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가 모집단에서 뺀 표본의 크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이제 직접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은데 크기가 5인 표본을 뽑을 거야. 그럼 5개를 뽑으라는 거야. 그때 표본 평균 x바. 그럼 x바라는 건 내가 5개를 뽑아서 5로 나누라는 거잖아. 더한 다음. 그럼 그거에 대한 표를 다시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거 우리 만들 수가 없잖아. 너무 복잡하잖아. 여기서 다시 5개 뽑은 다음에 다시 다 더하고 다시 다 5로 나눠야 돼. 그럴 순 없잖아. 우리가 이 표본 평균과 모집단 사이 관계를 나타내자고. 표본 평균의 평균 2x 반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얘는 그냥 2x라고요. 표본 평균 x바의 분산 vx 반은요 n분의 vx가 될 거라고요. 그냥 이걸로 구하자고. 그럼 결국 여기서 EX랑 VX 그냥 구할 거야. 자, EX 구하면 4분의 10, 20, 30, 40이니까 더하면 25가 되겠죠. 다음 VX를 구할 건데 얘는 제평평제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럼 얘는 4분의 제곱하면 100 더하기 400 900 1600 빼기 25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몇일까? 계산하면 분자가 3000이죠. 3000이라는 건 나누면 750 되겠죠. 750 빼기 625니까 125가 될 거다. VX가. 그럼 이걸 가지고 따라서 이 X반은 어떻게 된다고? 2X랑 그냥 같다고. 그럼 25고. Vx반은 어떻게? 모집단 크기로 나누면 된다고. 집단의 크기, 표본의 크기. 표본 크기 5잖아. 그럼 5분의 Vx이기 때문에 5분의 125여서 얘도 마찬가지 25가 나올 거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 이제 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정규 분포 할 건데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를 새로 만들 거야. 자, 우리 모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이 있어. 얘를 이미 추출한 크기가 n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새로운 표본 평균 얘를 변수로 본다 했죠. 확률 변수로. 그럼 이 x바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볼 거야.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표본 평균 얘 자체도 정규 분포를 당연히 따르게 돼요. 당연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x라는 애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우리 m, 시그마의 제곱으로 적었잖아요. 그럼 x바도 적어줘야 된다고. x바도. 근데 x바라는 건 아까 그럼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이잖아요. 아까 우리 평균 외웠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은 같다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 표준 편차를 루트 n.
저 이미 추출한 표본 크기의 루트 심볼로 나눌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제곱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얘를 다시 기억하고 얘를 가지고 정규분포 문제 풀면 된다고. 그게 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2번.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그냥 따른데 이 충분히 크다가 나중에 여러분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 들어갈 거야. 모집단을 안 주고 표본만 줄 거야. 표본 집단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이 충분히 크다의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자세히 확인을 할 거예요. 우선은 어쨌든 지금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그걸 가지고 정규분포 완성해도 돼요 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대표형 50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대표형 50을 보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크림 무게는 평균이 50g, 표준 편차는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럼 이 첫 번째 힌트가 모집단을 준 거야. 그 어느 특정 회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크림 다 준 거니까.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뒀을 때 얘는 50,16의 제곱을 따를 거야. 근데 이걸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임의로 추출을 하겠대. 이미 추출한 제품이 몇 개예요? 64개예요. 제가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럼 저걸 가지고 다시 x바를 만들죠. x바. 이 64개 무게의 평균, 표본의 평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x바를 가지고 다시 정규분포를 만들자. 평균은 그대로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그럼 64 루트 씌우면 몇이야? 8이 될 거야. 8을 나눌 거야. 8분의 16의 그냥 제곱이 되는 거라고. 그럼 다시 적으면 n의 50,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미 추출한 64개는 평균이 50이고 이 64개의 평균은 각 평균을 우리가 다시 평균 구했을 때 50이고 표준 편차가 2가 될 거라고. 그때 그 평균이 48 이상 54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정규분포 쓰래. 48과 54예요. 그럼 그림을 다시 그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고 2가 되겠죠?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랑 얘 더할 거다. 따라서 0.8185가 되겠죠? 자, 개념 50의 모평균의 추정 얘기를 할 건데, 자,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추출을 했어요. 특정 표본을 뽑은 이유가 모집단을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모집단을 조사하는 게 힘들어서. 그럼 그 추정이라는 게 그럼 뭐냐면 표본을 조사했어요. 특정 표본을. 거기서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했죠. 걔네랑 그 정보를 이용해서 모평균 또는 모표준 편차와 같은 모집단의 정보를 찾아낼 거야. 그걸 우리가 추정이라 불러요. 표본 집단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징을 파악을 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두 개를 볼 거야.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라는 내용만 사실 볼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신뢰도랑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 두 개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개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자,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자, 정규분포 n의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 그럼 이 모집단 조사하기 힘들어서 표본 집단을 조사를 할 거야. 그럼 임의로 n개를 뽑은 표본 집단이 있는데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을 x바라 하자. 그럼 이 x바는 m이랑 같을까? 다르지. 우리가 아까 m과 같다고 한 건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m이다라고 한 거잖아. 지금은 그냥 표본 평균 x바야. 이 표본 평균이 x바일 때야. 그럼 얘네들은 같은지 다른지 몰라.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은 m이에요.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은 x바예요. 얘네 둘은 같은지 아닌지 몰라. 근데 얘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애매. 그럼 얘는 얘랑 가까워야지 최대한. 그래야 대표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x바와 이 m의 관계를 나타낸 게 신뢰도예요.
신뢰도라는 건 얼마나 정확하냐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신뢰도 95%라는 건 95%의 확률로 평균과 가까울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확률을 이 95% 신뢰 구간이라는 걸 보면 m에다가 이 m이라는 게 x 바라는 표본의 평균 거기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얘네를 더하고 빼면 된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 신뢰 상수라고 불렀어요. 1.96 99%면 2.58 이걸 웹진 않아도 돼요. 문제에 줄 거니까. 그래서 95% 신뢰 상수 1.96 99% 신뢰 상수 2.58이 될 거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내가 이 모평균의 추정에서 신뢰도 95% 얘가 과연 뭘 뜻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자. 내가 집단을 뽑을 때마다 평균은 같아요, 달라요? 집단을 뽑을 때마다 평균은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애들을 다시 확률 변수 x 바로 나서 우리 열심히 구했던 거잖아, 앞에서. 그럼 그 다른 게 x1 바가 될 수도 있고 x2 바가 될 수도 있고 xn의 바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얘네랑 모평균 m의 관계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럼 이 m이라는 거를 우리가 애초에 정규분포를 그리면 여기 있을 건데 내가 어딘가에 뭐 x1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x2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점을 잡았어. 그럼 이 x1과 x1 봐. x1과 x2 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 아까 그 안에 이제 평균 확률 이 모평균이 포함되는 확률이 95%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린 게 뭐냐면 x1에서부터 아까 1.96, 1.96 곱했죠. 그 정도의 길이를 나타내 볼 거야. 여기가 x1인데 요만큼 나타내 볼 거야. 그럼 이 구간 안에 평균 포함돼 안 돼? 포함되죠. 마찬가지 x2 봐도 여기 x2 바가 있으면 신뢰 구간을 어느 정도 그려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x3라는 게 여기 있어. 내가 특정 표본의 평균을 구했더니 x3가 여기야. 그럼 얘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그렸더니 이 정도가 됐어. 그럼 평균 포함해야 해? 안 해.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확률에 대해서도 다 포함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95%라는 거야. 95%의 확률로 이 표본의 평균의 신뢰 구간 안에 평균이 들어가겠다. 그걸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풀 때는 결국엔 이 x1 바와 얘를 이용을 하는 거야. x1 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x1 바예요. 신뢰도 95%래며. 그럼 양쪽에 95%를 찾아야 돼. 95%라는 건 이 넓이가 0.475가 되겠죠. 이 넓이도 0.475가 되겠죠. 그 안에 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로 돌리면 이게 0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이 0.475를 갖는 상수가 존재하겠죠. 걔가 1.96인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96인 거예요. 그럼 이 지금 표본은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게 x 바라는 게 n에 x1 바 컴마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는 거 알죠?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자고. 그럼 지금 얘라는 건 여기를 내가 모르니까 뭐 a라고 줄게요. 여기를 b라고 두고 a는 a-x1 바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잖아. 이게 1.96이잖아. 그럼 a-x1 바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럼 a는 x1 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다. 아까 앞에서 구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를 구하면 이 b를 구하면 b는 x1 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라고 적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신뢰 구간의 의미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실내 구간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그 구간 특정 이 표본 집단의 평균, 표본 평균의 95% 확률 안에 M이 있어라. 그걸 우리가 95% 신뢰 구간이다 얘기를 하고 구하는 과정은 얘네가 될 거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요. 자, 그 길이라는 건 그냥 요 길이야.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할 거야. 그럼 L은 A 빼기 B가 되겠죠? 둘을 빼면 그냥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n 곱하기 2가 된다. 자,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추정 같이 진행을 해보면은,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능력 나형의 응시한 수험생의 평균 M이다. 표준 편중은 15이다. 자, 이 중에 수험생 2,500명을 이미 추출을 했더니 그때 평균이 65점이 됐대. 이 이미 추출한 이 2,500명의 평균이 65명이래. 65점이래. 그럼 이 X 바라는 것은 얘네 65, 애초에 전체 표준 편차가 15였잖아요. 그럼 이 2,500명의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몇이야? 2,500이 루트 씌우면 50이죠? 그럼 50에 대한 15니까 50분의 15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 X반은 얘를 따르는 거야. 그럼 이걸 약분을 하면 n에 65, 5로 나누면 10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그리면 이게 될 건데 내가 지금 신뢰도 95% 신뢰 구간, 신뢰도 99% 신뢰 구간을 찾으래. 그럼 95%라는 건 여기 어딘가에 넓이가 0.475가 될 텐데 이 구간 안에 평균 M이 존재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신뢰 구간이야. 이 95% 구간이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걸 찾으라는 건 얘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65에 적분 신뢰 상수 1.96이라고. 1.96에 표준 편차 곱하면 된다고. 반대는 뭐야? 65에 10분의 3을 빼면 된다고. 그럼 이게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이 그냥 나오는 거다. 마찬가지. 이번엔 99% 찾으래. 자, 99%가 되려면 요 넓이가 0.495가 되겠죠? 마찬가지 0.495가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신뢰 상수를 봤더니 Z가 2.58 이하일 확률이 0.95래. 이게 신뢰 상수 준 거야. 얘에 대한 신뢰 상수 2.58이라고. 얘는 65 더하기 2.58에 10분의 3이 되고 얘는 65 마이너스 2.58에 10분의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뭐 값이 좀 더럽지만 아래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뢰 구간이야 그냥. 자,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 이미 했지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그럼 결국엔 뭐야? 2 곱하기 신뢰 상수 루트 n분의 그냥 시그마면 끝이라고요.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이 K라는 게 결국 그냥 신뢰 상수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학교에서 특히 남부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뭘 주냐면 90%로 바꿨어. 90%. 그리고 그냥 신뢰 상수를 준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95 아니면 99밖에 안 나와요. 1.96, 2.58. 근데 가끔씩 학교는 내신이니까 너는 이거만 외웠을까봐 뭐 90%를 주든 85%를 주든 할 거야. 근데 그 값 우리 못 구하고 그냥 상수 줄 거야. 여러분이 생각할 건 상수가 누구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K라고 적은 거야 지금. 얘가 그냥 뭐예요? 신뢰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뢰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여기 리마크 간단하게 보면,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했어요.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 표본의 크기, 표준 편차 다 일정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 신뢰 상수가 커지는 거야. 95%일 때 1.96, 99%일 때 2.58이잖아요. 신뢰도가 높아지면 상수도 커지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면 상수도 커질 거고 그만큼 길이 늘어나야죠. 다음에 신뢰도가 이번에 일정.
이번엔 표본이 커지래. 분 뭐가 커지래? 그럼 전체 결과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실내 구간 길이는 짧아진다가 되는 거죠. 저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된다. 엄청 쉬워요. 지울게요.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가 있어요. 그 모집단 이미 추출을 했대. 근데 얘는 얼만큼 추출을 한지 몰라. 표본의 크기를 구하래. 얘를 n이라고 줄 거야. n. 그럼 그때 모평균이 신뢰도 95% 추정을 하겠대. 그럼 신뢰 상수가 1.96이구나 라고 줬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신뢰 구간 길이가 2 이하가 되래. 신뢰 구간 길이 2 곱하기 지금 신뢰 상수 1.96 n을 몰라요. 루트 n분의 지금 애초에 표준 편차가 15가 되는 거잖아. 얘가 2 이하가 되는 n을 찾으래요. 그냥 이 약분. 그러면 루트 n 올리면 루트 n이 1.96 곱하기 15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1.96 15 곱하면 얘에다 1.9 그러면 0, 4, 8 이거 되겠죠? 28.4가 된다. 루트 n이 28.4 이상이래. 그럼 n은 28.4의 제곱 이상이 되는 거죠? 29.4. 29.4네. 오케이, 땡큐. 29.4. 그럼 29.4 제곱하면 답이 나오겠네. 29.4 제곱하면 몇이에요? 900 좀. 그거 몇이잖아. 864.36이에요. 따라서 얘는 865가 된다. 865개를 이미 추출한 거랬어요. 이해되나요? 이게 끝이야. 마지막 모평균 모집단 진짜 쉬워요. 쉬운데 이제 개념이 정말 개념에도 말이 어려워. 하지만 개념은 쉬워. 근데 문제 들어가면 특이한 문제 몇 개가 있어. 정규분포도 특이한 거 있었잖아. 어려운 거. 그런 것처럼 몇 개의 특이한 애들 말고는 사실 통계는 엄청 쉬우니까 그냥 잘 해주면 돼요. 네?